이번 시간은 확률의 개념과 기본 성질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기본 성질이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거고 한번 잘 해봅시다.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시행에서 표본 공간 S의 원소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어요? S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개의 동전 던지니까 네, 앞, 그 다음에 앞, 뒤, 그 다음에 뒤, 앞, 뒤. 우리 앞은 헤드라고 하고 뒤는 테일, 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본 공간 S의 원소의 개수는 4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다시 주사위를 던지는데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처럼 뭐가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히 나오는 수는 1, 2, 3, 4, 5, 6 중 하나라는 건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때 중학교 때 배운 그 확률의 계산으로 따지면 모든 눈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요, 이 6가지 중에 하나라는 표현으로 6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떤 표현 써요? 이 A가 일어날 가능성을요, 수로 나타낸 것을 확률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 A 사건이 일어날 확률 PA라고 적게 됩니다. 여기서 P는요, 왼쪽에 probability 가능성이라고 하는 그 앞자에서 따온 거고요. 우리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서 우리 중학교 버전의 확률이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했냐? PA라고 하는 거 이거 제발 돌아와. 네, PA라고 하는 이거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1, 2, 3, 4, 5, 6이라고 하는 6가지 중에서 A라고 하는 사건의 원소의 개수. 그 사건 A가 일어날 수 있는 그 경우의 수를 위에다 올려주는 거였죠. 만약에 예를 들어 선생님이 A라고 하는 사건을 뭐 눈이 짝수가 나오는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면 1, 2, 4, 6 해서 3가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고요. 우리 이런 확률을 뭐라고 부르냐면 수학적 확률이라고 부릅니다. 매우 매우 이론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론적이고 이상적인 이런 확률을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 어떤 친구는 분명히 얘기할 거거든요. 선생님 아니던데 내가 해봤는데요. 주사위 던지니까 1, 2, 3, 4, 5, 6이 한 번씩 안 나오고요. 어떤 날은 1, 2번 나올 때도 있고요. 어떤 날은 1, 한 번도 안 나올 때도 있고요. 다르던데 제가 6번 굴려봤거든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요. 이론적이고 이상적이고 아주 원론적인 그런 수학적 확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제가 실제로 했을 땐 아니거든요 라고 하는 거요. 네, 뒤에서 나올 거예요. 통계적 확률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두 개를 비교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일단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확률은요. 수학적 확률이 기본이고요. 모든 눈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전부 다 동일하고 랜덤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제 1번처럼요. 지호와 은서를 포함한 10명의 학생이 있대요. 이 동아리 학생 중에서 임의로 대표 4명을 뽑을 때 지호와 은서가 모두 대표로 뽑힐 수 있는 확률을 생각하라는 거죠. 일단 그러면 우리 이런 사건에 대해서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세주는 거예요. 10명이 있으니까 이 10명 중에서 몇 명을 뽑아요? 4명 뽑기를 해서 대표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10명 중에 4명 순서 없이 대표는 다 똑같아요. 10시사 컨비네이션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전체 경우의 수를 셀 수 있는 거죠. 그 중에 지호와 은서가 모두 대표로 뽑혀야 한답니다. 그러면 원래 이 4명은 다양한 애들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 뭐 은지가 있으면 은지도 될 수 있고 여기에 뭐 상혁이가 있으면 상혁이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 건데 네, 그런 게 아니라 지호와 은서는 반드시 뽑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지호 너 대표야. 은서 너 대표야. 하고 이제 2명만 뽑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 8명 중에 2명을 랜덤하게 뽑는 요게 바로 그 사건. 지호와 은서가 모두 대표로 뽑힐 사건이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확률은 요렇게 계산해 줄 겁니다. 그래서 얘는요 각각 계산을 따로따로 해서 210분의 28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바로 번분수로 가서 4, 3, 2, 1, 그 다음에 여기는 10, 9, 8, 7, 그 다음 여기는 2, 1, 그 다음 8, 7 이렇게 해서 적당히 잘 나눠도 괜찮겠죠. 뭐 이렇게 나눠지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뭘 나눠야 될까요? 뭐 이렇게 없을까요? 어차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거? 좀 더 나눠야겠는데? 요렇게. 그러면 결국 15분의 2 이렇게 간단한 수로 바로 나오죠? 계산을 다 해도 되지만 미리 식을 풀어 쓴 다음에 계산하는 방법도 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것 같이 수학적 확률은 모든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모두 같다는 가정하에 정의가 된 아주 이론적이고 네, 이상적인 그런 확률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 볼 수 있는 일은 사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할 만한 일이 더 많다는 거죠. 윷놀이 같은 경우도 되게 당연하게 예, 이게 앞뒤가 이렇게 나온다고 보기 어려워요. 한쪽 면은 납작하고 한쪽 면은 둥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요, 우리가 그럼 확률을 구할 수 없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어떻게 하냐? 많은 자료를 수집하거나 아니면 같은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해서 상대 도수로 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상대 도수 어떻게 했어요? 도수의 총합 전체 중에서 그 도수 이렇게 표현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게 되냐? 확률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자, 전체 시행한 그 반복된 횟수 중에서 그 사건이 일어난 경우의 수를 이렇게 나타내는데 얘가 바로 통계적 확률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앞정 500번 던진다고요? 평평한 면이 215번 닿았다. 그러면 이때는 500분의 215번 얘를 확률로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통계적 확률. 실제로 한 거.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런 얘기를 해버립니다. 네.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학적 확률. 우리 수학적 확률이라는 거 방금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건 할 때 통계적 확률. 이게 지금 통계적 확률이었죠. 요거. 이렇게 되면요. 이게 그러면 정말 따로따로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주사위도 던지다 보면 6번 던지는 것보다는 60번, 600번, 6,000번, 6만 번 아주 많이 던지다 보면요. 이 확률이 통계적 확률을 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어디랑 같아지냐면 수학적 확률과 같아집니다. 우리가 딱 6번을 굴린 다음에 통계적과 수학적이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날은 정말로 1, 2, 3, 4, 5, 6이 한 번씩 딱 6번밖에 안 던졌는데 한 번씩 나올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긴 할 건데 중요한 건 6,000번, 6만 번 이렇게 많이 던지면 던질수록요. 얘네 둘이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는요, 그게 알려져 있어 라고만 얘기하고요. 따로 어떤 표현이나 어떤 이런 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 확률과 통계 이 과목에서의 특성인데요. 보통 수학에서는 되게 세밀하게 증명하고 엄격하게 뭔가를 보여주고 이런 걸 좋아하지만 확률과 통계에서는 엄격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엄격함을 고등학생인 여러분이 굳이 다룰 필요는 없어요 라고 해서 나중에 원한다면 따로 공부를 해보거나 수학과를 오거나 통계학과를 오거나 아니면 통계학 개론을 배우거나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이 접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서 좀 뒤로 밀어주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행일수가 많아지면요.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 이론적인 확률과 일치해짐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통계적 확률을 문제로 낸다 그러면 이런 건데 사실 선생님이 별로 좋아하는 파트는 아니에요. 네, 여기 보니까 2050년 장래 생명본인데요. 이게 뭐냐? 그러면 2025년에 출생할, 그러니까 아직 미래의 일이니까 출생할 남녀를 각 10만 명씩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때 태어난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0세, 그러니까 10만 명씩 각각 있는 거죠. 이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이 100세까지 살 거다라고 하는 그 명수를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40살까지 살 사람의 명수를 이렇게 나타낸 거고요. 그러니까 1번 2050년에 출생한 남자가 80세까지 생존할 남자니까 남자 80세까지 생존 요거 말하는 거죠. 그럴 확률은요. 전체 우리 10만 명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10만 명 중에서 8, 9, 4, 3, 5 요렇게 나타낸다는 얘기고요. 2050년에 출생한 여자가 60세까지네요. 그럼 여자에서 60세를 봐주니까 10만 명 중에서 9, 8, 9, 9, 3 요렇게 나타내주는 요걸 말하는 거다. 이게 확률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사실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그 밑에 나옵니다.
표본 공간에 각 근원 사건에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갈 때 확률의 성질. 자, 확률의 성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확률을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표본 공간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 중에서 그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로 따지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이 A라고 하는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는요.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선생님 주사위를 던지면서 뭐 두 자릿수의 눈이 나올 확률 그러면 우리 주사위는 6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런 일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0부터 가지수를 따지는 건데 0부터 그리고 아주 많이 일어난다고 해도 주사위를 던진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6가지 중에 하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표본 사건의 경우의 수보다는 무조건 작거나 같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7 이하의 눈이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1, 2, 3, 4, 5, 6 뭐가 나와도 상관없으니까 6개 그 자체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모든 항을요. 예로 나눠줘요. 앞쪽에서 우리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건 보통 0은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얘는 그냥 뭐가 됐든 0이죠. 얘는요? 네, 1이죠. 그래서 어떤 사건의 확률, 이거 우리가 PA라고 쓰는 건데 얘는요 0 이상 1 이하라고 하는 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확률 1과 0이라는 거 여러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네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온 눈의 수가 6 이하일 확률? 그러면 원래 주사위는 6가지 일어날 수 있는데 6 이하면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되고 6도 된다는 거 아니야. 아 6개 다 되네 라고 해서 1이라고 하는 확률이 나오는 거고요. 7 이상이 나왔으면 좋겠어? 자 일단 주사위는 1, 2, 3, 4, 5, 6 6개인데 7 이상에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사위에서 7 이상은 나올 수가 없어. 0이야 라고 하는 이 0까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제부터 스스로 익히기 한번 풀어봅시다. 흰 공 3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대요. 뭐 굳이 그림을 그리자면 흰 공 3개와 검은 공 4개 이렇게 있고 2개를 꺼내네요. 근데 흰 공 1개랑 검은 공 1개가 나왔으면 좋겠대요. 일단 전체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얘는요 공이 총 7개니까 7개 중에 2개를 순서 없이 뽑아내는 7C2의 확률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흰 공 1개, 검은 공 1개가 나왔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내 손이 들어갔을 때 흰 공 3개 중에서 1개가 손에 잡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검은 공 4개 중에서 1개가 또 손에 잡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동시에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흰 공 고를 때마다 얘를 고를 때마다 밑에 얘도 고를 수 있고 얘도 고를 수 있고 얘도 고를 수 있고 얘도 고를 수 있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는 곱하기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얘는 21분의 12 그래서 7분의 4 계산됩니다. 혹시 이런 조합기호를 사용해서 혹은 순열기호를 사용해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익숙하지 않다면 여러분 1단원도 해야 되지만 공통수학 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프리비어슬리 온 공통수학 원이라고 하는 거 나눠줬고 그 다음에 1단원도 수업해줬죠. 자, 예제 2번. 이번에는 월별 태풍 발생의 수를 나타낸 표라는 거 알겠어요. 네, 그렇게 해놓고 7월에 발생했을 확률을 소수점 아래 와우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라 해봅시다. 자, 이거는 뭘까요? 일단 이 전체 나올 수 있는 모든 태풍의 개수는요 1857개래요. 그런데 7월에 발생했을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7월에 발생한 태풍의 개수를 세우면 되겠죠? 272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 이거 나누기 어떻게 해야 돼요? 1857로 나누는 거예요. 누구를요? 272를요. 이거 1보다 작은 수라는 거 느껴지죠? 반대로 해가지고 1857을 이렇게 272로 나누게 되면 여러분 되게 큰 값 나와요. 뭐 9, 8 정도 값 나오는 거잖아. 아니야, 확률이야. 이렇게 될 리가 없어요. 자, 요렇게 나누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0점 하고서 0 늘어나면 1 하고서 이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래서 1 하면 해줘야 될까? 1857. 와, 이걸? 자, 3. 이거 얼마야? 5, 7, 6, 그 다음에 9, 8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게 얼마일까요? 4, 4, 7에 28. 28 맞아? 28. 그 다음에 4, 5, 22. 그
그 다음에 4, 8에 32, 34, 4, 1에 4, 74, 오, 됐다. 그러면 0, 2, 0, 2, 1. 와우. 그러면은 이 다음에 얼마일까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는 잘 되는지 확인해야 돼. 6, 7에 42, 4, 6, 5, 30, 34, 6, 8에 48, 51, 11. 오, 됐어. 이거 1857보다 무조건 작은 수니까 계산하지 않겠어요. 중요한 거 대충 0.146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중요한 거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라. 따라서 0.15의 확률이다 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자, 학생 3명이 소극장으로 공연을 보러 갔대요. 소극장에는 가구역, 나구역 있는데 가구역에 2개. 선생님이 예전에 공연 보러 다닐 때 이 예매가 진짜 어려웠는데 선생님 포도알 줍기가 진짜 어려웠거든요. 예. 나구역에 3개만 남아있대요. 그래도 요 자리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이라면 요 자리 혼자 갑니다. 자, 지금 그 문제가 아니니까 지워 빨리. 자, 이렇게 남아있는 학생 3명이 남아있는 5개 자석 중에서 임의로 좌석을 배정받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1번 볼게요. 자, 이 문제 풀 때 약간 고민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선생님이 이 문제의 그냥 특징을 좀 더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 문제 때문에 너무 깊어질까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는요, 좌석을 고르기까지만 할 거예요. 이게 여기에 은지가 앉을 건지, 여기에 은지가 앉을 건지, 여기에 은지가 앉을 건지, 나머지에는 누가 앉을 건지를 그 배정하는 건, 그러니까 그 완전 그 자리 앉히는 건 그 다음 단계로 미룬 상태라고 보셔야 이 문제의 출제 의도인지 만들어진 분들의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생님이 요렇게 세 자리를 고르면 그냥 그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어디에 은지가 앉을지까지 배정을 하게 되면 얘는 사실 순열로 풀어야 되는데 얘는 조합에서 멈추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좌석을 고르기까지만 어느 자리에 우리 셋이 앉을지, 근데 정확하게 셋 중에 누가 앉을지는 그 다음이고 일단 자리만 골라놓는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라고 하면요, 5개의 자리 중에서요 3개의 자리를 뽑기 하는 요런 얘기까지만 들어갑니다. 뽑기 하는. 그래서 5P3이 아니라 5C3으로 골라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고르는데 1번 3명 모두 가구역에 있는 좌석을 배정을 받아야 한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죠. 가구역에는 여러분 자리가 몇 개밖에 안 남았어요? 2개밖에 안 남았는데 셋이 어떻게 앉아요? 한 명 무릎에 앉을 수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0이라고 하는 계산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한 명 이상이 나 구역에 배정받을 확률. 자, 이것도 그래 5C3. 자, 나구형이 한 명 이상? 그 원래는 한 명 이상이면 한 명이 받을 수도 있어, 2명이 받을 수도 있어, 3명이 받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 너무 웃긴 게 가 구역에 2개밖에 자리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명 아니면은 여기 2명 아니면 3명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무리 나구역을 피해서 자리를 잡으려고 해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얼마가 돼요? 얘는 당연히 나구역에 한 자리, 2자리, 3자리 무조건 한 자리 이상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전체가 돼요. 그냥 5C3이라고 쓰셔도 되고 그냥 뭐 그렇게 쓸 필요도 없죠. 이 자체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예요, 하나. 1입니다, 1. 얘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세 번째. 한 명은 가구역에 있는 좌석을, 2명은 나구역으로 배정하래요. 자, 그러면 5C3으로 좌석을 3개 고르는 것까지는 하는데, 자, 가구역에서 하나래요. 자, 그런데 보시면 어떻게 돼요? 2자리 중에 하나를 골라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 나구역은 어떻게 돼 있어요? 좌석이 3개니까 3개 중에 2자리 골라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가구역에 왼쪽 자리가 골라질 때마다 오른쪽 자리가 골라질 때마다 나구역에 여기 1번, 2번, 3번 자리가 막 골라질 거니까 그때마다 곱하기로 풀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시면요, 이거 10분의 6이니까 얼마예요? 5분의 3 이렇게 표현하게 된다. 그래서 얘는 일어나지 않는 공사건, 이런 표현 쓰기도 합니다. 일어나지 않는 공집합의 사건.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전체 사건, 전 사건의 확률이라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또 나왔어요. 준서가 풀이를 했는데 뭐가 이상한가 봅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준서가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7인 걸 찾았어요. 오잉? 자, 그런데 보세요. 7인 확률.
지금 신기하게 풀었죠? 예. 어떻게 풀었어요? 준서는요, 네. 두 눈의 수의 합이 7인 사건을 한다고 하니까 합에만 꽂힌 거죠. 그래서, 그래. 주사위를 두 개 던질 때, 여기서 제일 조그만 거 나오면 1 나와서 2부터 제일 큰 나오면 6 나와서 12까지 가능해. 얘를 표본 공간에다 넣어버렸어요. 실제로 그게 문제예요? 아니에요. 지금 뭐예요? 나오는 눈의 그 상태를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만약에 표본 공간을 표현한다고 하면 이때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네, 1이 나올 때, 2가 나올 때, 3이 나올 때, 뿅뿅뿅, 1이 나올 때, 2가 나올 때, 뿅뿅뿅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뿅뿅뿅 해서 1이 나올 때, 뿅뿅뿅 이렇게 해가지고 총 여기에 몇 가지가 있어야 될까요? 요 첫 번째 주사위 6가지, 두 번째 주사위 6개 나올 요렇게 풀어야 됩니다. 전체 사건의 경우에서는요 36가지가 되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풀어야 돼요. 얘는 이 눈을 합친 상태를 가지고 얘기하라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합칠 때 어떤 값들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합치기 전에 일단 눈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그 중에 합쳤을 때 7이 되는 그런 눈들이 나온 경우만 세워줘 라고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7이 나온다는 건 합이 7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1, 6, 2, 5, 3, 4, 4, 3, 그 다음에 5, 2, 6, 1. 그래서 총 몇 가지가 돼야 될까요? 6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여러분, 16과 61은 따로따로 세는 게 맞습니까? 이거 다른 경우 맞아요? 선생님이 이거 항상 수업 시간에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물어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헷갈려 합니다. 꼭 잘못 대답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따로따로 세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건 같은 경우예요? 다른 경우예요? 네, 여러분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 다른 겁니다. 심지어 같은 주사위를 2번 던진다고 표현해도 다른 겁니다. 왜? 첫 번째 나온 눈, 두 번째 나온 눈 이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따로따로 세워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따로따로, 이거랑 이거랑 따로따로, 이거랑 이거랑 따로따로 앞뒤의 숫자가 바뀌면 그건 다른 상황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생각해 줘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얘를 이렇게 생각하면 또 뭐 그런 것도 달라 이게 말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세면 2라고 하는 합을 만드는 건요. 1밖에 없죠. 3이라고 하는 눈은요. 1, 2와 2, 1이 있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각각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런 표본 공간의 상황에다가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동일한 어떤 일직선상에 동일한 선상에 놓일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고 우리가 관찰을 한다고 하면 어떤 눈이 나왔는지 이렇게 펼쳐보면서 여기에 1, 6 나올 때까지 여기에 2, 6 나올 때까지 쭉 펼쳐진다. 그래서 전체 경우에서는 36가지가 된다라고 읽어주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